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배신에 대한 사연입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반성을 합니다. 제 인생을 꼬아버리고 제 인생을 엉망으로 만든 사람은 다른 이도 아닌 바로 저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그들의 탓을 했었고, 그리고 화가 난 만큼 망연자실한 만큼 그들을 내침으로써 저의 분노를 사기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들의 탓도 아니고 그들의 잘못도 아닌 바로 저의 잘못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제야 모든 것들이 선명해지면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게 여유가 생겼단 말도 되겠네요. 저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노력하는 사람이었었고, 칭찬을 하면 그 칭찬이 우쭐해서 더 달려가는 그런 타입이었었죠.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한 이유는 제게는 없는 점 하나가 남편에게 있어서였습니다. 그건 바로 여유로움과 다정함이었어요. 남편은 정말 다정하고 친절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남자, 제가 원하던 조건에 매우 부합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제게는 어렸을 적 상처가 하나 있는데 바로 친부의 말릴 수 없는 폭력성이었었습니다. 처음엔 엄마에게만 했던 손질이 제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엄마 편을 들고 나서니 그 손질이 제게까지 오더라고요. 대들어도 보고 맞서 보기도 했는데 평균 남성보다 덩치가 크고 술을 마셔서 괴력의 힘을 발휘하는 친부를 당해낼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저는 끔찍한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었었고, 기분이 나쁘거나 조금만 친부 비위에 거슬리면 혼쭐이 나곤 했었는데, 세상이 공평한 건지 아니면 불공평한 건지 모르겠지만 성격 괴팍하고 자기 아내나 자식 위할 줄 모르는 친부에게는 유독 돈복이 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댔다만 하면, 그리고 사기만 하면 뻥뻥하고 터지더군요. 본래 친가 자체가 돈이 많은 집안이기도 했는데, 그래서인지 친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 자라 그런지 재물을 모으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는 확실하게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했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나 저를 힘들게 했지만 솔직히 경제적으로는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만들어 준 것임에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친부는 항상 혼쭐을 내고 난 다음에는 자동 옵션처럼 그런 말들을 하곤 했었습니다. 자기 덕보고 사는 주제에 까불지 말라고 말이죠. 그래도 자기는 굶기는 게 뭐냐고, 오히려 풍족하게 만들어 주지 않냐고, 그렇게 빈대붙어서 살면 고마운 줄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인데 어찌 이렇게 자기 기분 하나를 맞추질 못하는 거냐고, 그렇게 윽박을 질렀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친부에게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갑자기 사람이 확 돌아서 화를 내고 잘 먹고 잘 쉬다가 갑자기 불현듯 돌변하곤 했었거든요. 엄마와 저는 항상 살얼음 판이었는데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친부의 화에는 이유가 없었고 비논리적이었고 순간적이었고 급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급하고 빨랐던 성격이어서 그랬는진 몰라도 친부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돈복이 있는 대신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욕심도 많았었는데 아마 다 스트레스였었겠죠. 친부가 생을 마감했을 때 제 나이가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었던 친부였었는데 그래도 곁에 없다 하니 울음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주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좋은 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친부의 영정사진을 보는데 우리를 괴롭혔던 일들이 떠오르기보다는 좋았던 날들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핏줄인가 싶습니다. 먹고 사는 데엔 전혀 지장 없었습니다. 성격 지랄 맞은 사람이었지만 돈복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잘 먹고 편안하게 그렇게 성장을 했고, 몇 번의 연애를 거쳐 저는 저도 그렇고 엄마도 흡족해 할 만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남편은 친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게 항상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었고 제 엄마에게도 살가운 그런 사람이었었죠. 능력이 조금 없는 것, 시댁에 넉넉하지 못한 것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남편은 저나 엄마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었거든요. 남편을 믿었고 그리고 절대로 저를 실망시킨 일은 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3년 내내 남편은 한결같은 모습을 제게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믿었습니다. 진심일 것이라고 말이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한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고, 저 같은 며느리가 당신 집안과 인연이 된 것만으로도 로또를 맞은 기분이라고 하셨었죠. 지금까지 아무런 낙이 없었는데 며느리를 드리고 나서 인생에 낙이 생겼다고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제게 바라는 건 하나도 없고 그저 남편과 사이좋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하셨었죠. 손주에 대한 기대도 없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주는 또 다른 인생의 행복감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책임감과 희생도 수반이 되는 거라고. 당신은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손주에 대한 애착이나 기대는 없으니 니들 편한 대로 하라고 말씀을 해주는 그런 분이셨었습니다. 강요 없는 시어머니였고 최고의 며느리라 제게 하셨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어머니 대접도 원치 않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결혼을 잘 했고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핏줄이 문제였을까요? 그렇게 싫어하고 끔찍해했던 친부의 성향이 제게 있었나 보더라고요. 친부처럼 폭력적인 건 아니었으나 친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까칠함 말이죠. 저도 인정은 합니다. 제가 좀 막혀있는 사람이고 쉬운 성격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저만의 규칙이 있었고 저만의 룰이 있었고 무엇보다 저는 성격이 강성이긴 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볼 때 다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말이죠. 저 남편은 아내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살겠구나 라는 그런 이미지를 풍기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저도 모르게 그동안 남편을 옥죄어 왔었고 남편의 인생을 지긋지긋하게 만들어 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저를 반성하고 저를 되돌아보지만 그땐 배신감이 너무 커서 지금의 생각을 할 순 없었죠. 남편은 저를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제 곁에 있으면서 제게 다 맞춰주고 기분을 살펴주던 남편이었었는데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남편 못지않게 시어머니의 마음도 사실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은 정말 아무 날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남편이 핸드폰을 바꿔간 날이었어요. 저와 남편 핸드폰 기종이 같았고 하물며 핸드폰 케이스까지 같은 경우였었는데 회사에 가고 나서야 제 핸드폰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눈치챘더라고요. 남편 핸드폰은 집에, 제 핸드폰은 남편의 손에. 암튼 그런 날이었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만일 중요한 전화가 오면 전해주면 되는 것이고 사실 요즘은 전화를 이용하기보다는 문자나 카톡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더 많으니까 하루 정도 핸드폰을 바꿔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남편의 핸드폰이 궁금했던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남편의 핸드폰이 자꾸 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의심할 만한 행동 한 번도 한 적 없었고 남편을 100% 믿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냥 남편의 핸드폰 하니 궁금한 거예요. 이상하게 말이죠. 그래서 열어보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화면 잠금을 해놓질 않았더라고요. 뭐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남편의 핸드폰이 궁금해서 뒤져보고 있는 제가 한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계속 눈이 갔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혹시 녹음 내용 같은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녹음 어플을 여니 그곳엔 번호로 매겨진 파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파일을 열어보고는 여러분들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 있었고요. 100%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내게 보여준 것들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아십니까? 땅이 꺼집니다. 그리고 손발이 덜덜 떨려요. 그 배신감으로 인해 치를 떨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처음엔 그냥 막 떨리기만 합니다. 마치 오한이 드는 것처럼 말이죠. 녹음 파일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전화통화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끔 시동생과의 통화도 있었고요. 그들은 다들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조금만 참으라고 말이죠. 저란 사람을 조금만 참고 어느 정도 대가를 보상받으면 그때 매몰차게 버려버리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리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너무 갑갑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다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산 기간이 아깝지도 않냐고, 본전은 뽑아야 하지 않겠냐고, 그냥 고개 숙이고 귀 닫고 입 닫고 살라고, 그냥 좀 일방적으로 맞춰주라고 말이죠. 남편은 시어머니나 시동생과 통화할 때마다 항상 밖으로 나가 통화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담배를 태우며 통화를 하나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 욕을 했어야 했으니까, 제 이야기를 했어야 했으니까 자리를 피해서 통화를 했었던 거였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졌고 땅이 꺼지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제 몸이 던져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중 가장 제 폐부에 닿았던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친부를 닮아 그런 거라고. 그 핏줄 어디 가겠냐고. 그 아비 자다가 갑작스럽게 갔다고 하는데 그것이 요상한 짓을 했을 수도 있다고. 그래도 다행히도 그 친부의 나쁜 점만 닮은 건 아니지 않냐는 말이었죠. 그렇게 두들겨 맞고 살았었다며. 남자가 그럴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괜히 그랬겠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 그리고 보고 배운 게 다 그런 거잖아. 포악하고 남 겁주고. 암튼 걔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태어난 걸 다행으로 여겨야지. 지 애비 피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람을 좀 힘들게 하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피는 못 속이는 법이거든. 엄마, 사람을 너무 갑갑하게 만든다니까. 그리고 엄마, 밥도 한 번을 안 해. 물론 사업하는 여자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난 일 안 해? 지가 많이 번다고 밥 안 하는 게 너무 당연해. 그러면서 이쁨 받고 싶어 하고 뭐 이뻐야 이쁘다고 하지. 까탈스럽고 성격 세고. 암튼 엄마, 나 이 여자 맞추기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다고. 그냥 이제 이혼하고 싶다니까. 이놈의 새끼가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야, 뭐 좀 된 다음에 이혼을 해야지. 너 뭐라고 하고 이혼할 건데?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이혼하자 할 거야? 너 좀 잘 되고 나서 그리고 그때 꼬투리 잡아서 이혼하면 되잖아. 지금 걔 돈으로 공부도 하고 있고 하물며 네 동생 공부도 걔가 다 시켜주고 있잖아. 너 돈 있어? 네 힘으로 공부할 수 있냐고. 그리고 동생 공부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줄 알아? 엄마도 네가 대우 못 받고 사는 걸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혼시키고 싶어. 그런데 왜 그걸 안 하는 줄 알아? 뽑아 먹을 만큼은 뽑아 먹어야 할 거 아니야. 3년 동안 거짓 생활 했는데 그깟 2년 더 못해? 버텨 이놈아. 그리고 나서 너 잘 되고 나면 그때 버리자고. 그때 흠 잡아서 위자료 왕창 받아서 이혼하자고. 그러니까 너도 네가 좀 평등한 대우 못 받는 것 같으면 그거 다 증거 자료로 남겨놔. 바보같이 멍 때리지 말고. 녹음 파일엔 별별 이야기가 다 들어있었어요. 시동생과는 저의 은밀한 부분까지 농담처럼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들 하는 말이 조금만 버티자, 파이팅 하자, 응원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제 주변의 것들을 사랑했었던 거였습니다. 그걸 갖기 위해 그리고 자기나 시동생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저란 사람의 주변을 수단으로 생각을 했었던 거였고요. 이런 멍청한 여자가 어디 있을까요? 다 제 탓이었죠. 그들의 속내를 알아차리지 못한 제가 바보였고 천치였었죠. 그렇게 저를 모욕하고 저란 사람을 비하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다시금 친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친부가 제게 주었던 그 모욕감을
지금은 친부가 없어졌으니 듣지 않아도 되었었는데 새롭게 시작하고 인연을 만든 가족인 그들에게 다시 듣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다들 그런 치부나 거짓이 들키고 나면 하는 말이 같더라고요. 장난이었답니다. 그냥 하는 말이었답니다. 자기를 믿지 못하냐고, 자기가 지금까지 제기한 행동들과 말들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냐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건 아니었지만 남편은 계속 저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없는 자기의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자기는 저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동생과 제 험담을 했으면서 말입니다. 원더우먼 같은 여자를 원했었나 봐.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 다행히도 눈치나 감이 있었던지라 당신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지만 말이야. 통화 내용 들어보니 그렇게 나랑 이혼하고 싶어 안달이던데 왜 지금은 나를 이렇게 잡고 늘어지는지 모르겠네. 나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고되게 하는 사람이란 건 인정.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편한 사람 아니라는 거 인정. 그런데 당신이나 당신 식구들은 쓸데기 없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인간 기생충 딱 그거 아닌가? 많이 좋아하더라. 내 욕하고 내 뒷담화 하면서 당신 정말 좋아하더라. 어디 이혼소송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기대되는데? 처음부터 더러운 속내를 가지고 나한테 접근한 것 같은데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보자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3년 동안 나랑 살면서 그렇게 힘들었었다고 하던데 이제 내가 얼마나 더 비열하고 얼마나 더 냉혈한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줄게. 3년 동안 고생한 거? 그건 고생도 아니었구나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만들어줄 테니까 어디 한번 탈탈 털려봐. 핏줄? 내 친부의 핏줄을 니들이 감히 이야기를 해? 그래, 그 핏줄이 어떤 핏줄인지 내가 과감하게 보여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나를 건드렸으면 그 정도 감수할 갑반 있는 거 아니었어? 이혼 소송하면서 탈탈 털었습니다. 통화 녹음엔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너무 모욕적이고 치욕스러운 이야기들이 끝없이 들어 있었거든요. 저한테 위자료를 왕창 청구하겠다고, 제 흠을 잡아서 저를 버려버리겠다고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오히려 지들이 위자료 왕창 청구받은 주제가 되었으면서 이혼 소송에 저의 상황이 유리하니 남편은 그제서야 제게 잘못했다고, 자기가 그동안 받은 혜택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잠시 돌았던 거라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기 인생 망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는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다 시어머니 탓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모든 걸 다 부추겼다고, 시어머니가 다 한 행동이라고, 앞으로 시어머니와 절연을 하겠다고 제게 싹싹 빌었었습니다. 친부가 그랬었어요. 용서를 비는 사람들을 더 무참히 짓밟고 저 바닥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비열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들이 제게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니 제게도 그 친부의 피가 나오더군요. 멘탈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털어버렸습니다. 싸그리 다 말이죠. 그렇게 그들과 저의 인연은 끊어지게 되었고 저는 지금 엄마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반성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의 비극은 다른 사람이 아닌 제 탓이었고 제가 너무 현명하게 행동하지 못해 그리 된 거라고 말이죠. 부부가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부딪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 모습은 좀 싫다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부라는 사이에 어떤 속내를 가지고 이용을 하려고 드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제가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저의 어떤 부분이 남편을 힘들게 하긴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건드리지만 않으면 저는 정말 남에게 먼저 해코지할 만큼 엉망인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걸어오는 싸움과 비난받지 않아도 되는 것에 비난을 받았을 때 가만히 있을 만큼 순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었죠.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만나지 말았어야 한 사람들이 만나서 이런 사달이 난 거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